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그리드 위즈 안전벨트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진짜로 정말로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진짜다, 이제 곧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매일매일 뭔가 기대감만 자꾸 증폭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거래량도 마음에 안 들고 거래 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시장에 제대로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리드 위즈 주주분들, 이제 그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3년 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걸 계속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혹은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지 좀 궁금한데,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위즈 좀 거래량 좀 제대로 실리자, 불기둥 좀 만들어 보자, 불기둥이라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조회를 해주진 않고 있죠. 왜냐면은 잡주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거래량도 그렇고.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리드 위즈가 시장에 딱 존재감을 내세우는 때가 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겠죠. 제가 이제 뭐 그리드 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오늘 위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 이란 관련된 이슈, 이거 휴전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정책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석유 의존도,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약간 트렌드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에너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아마 에너지가 계속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초전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인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에너지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아이언맨이나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무한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을 하나 놓고 전 세계가 막 싸우고 외계에서 쳐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에너지는 계속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맞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도 2호기를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해서 그나마 다시 30%대를 회복을 한 거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28%라고 되어 있는데, 카타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자꾸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지금 에어컨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 많으실 텐데, 이거 에어컨 점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고 있죠. 우리나라 전력도 항상 이 여름철만 되면은 역대급 더위가 왔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역대급 전력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력을 쓸 때가 천지백깔인데, 지금 LNG는 확보하기가 힘들고 원자력은 더 안 늘린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에너지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2시 35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죠. 거의 뭐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뭔가 이슈화 되기 전에 국내를 좀 돌아보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언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드 위즈가 3월 25일 날, 요날 이제 수요일 날 올라갔었던 게 AIDC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전력 직접 거래 PPA 사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력 직접 거래라는 것보다는 사실 DR 제도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를 통해서 매출이랑 직결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낮이랑 밤이랑 비교하면은 전력이 남는 거는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력을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ESS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어디로 보내주는 이동도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정부에서 뭔가 요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시장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 노출이 만약에 제대로 됐는데 시장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 대금으로 그거를 우리한테 화답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뉴스가 제대로 나왔는데 거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또 심각해지는 건데 네, 그럴 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칫국 한번 사발로 한번 들어 마시고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봤을 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봤을 때 요 구간이거든요. 사실 요런 구간이에요. 요런 구간. 요런 구간이 뭐냐면 앞에서 거래가 실리는 캔들들이 자꾸 보이면서 어떤 지지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가를 끌어올리다가 슈팅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가지고 좀 당겨 보면은 보시다시피 거래가 그래도 뭔가 한 번, 두 번, 세 번씩 계속 나왔던 그 자리에서 거래가 또 한 번 실렸고 이 텀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돼 가지고 휴전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반등을 하면 그때 우리가 진짜로 휴전을 하는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중에서도 팩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석유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거는 이제 바로 팩트가 된다라는 거고 그 팩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상 지금도 어떤 구간을 계속 얘가 옆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슬슬 한번 거래가 실릴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감히 한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종목이 대우건설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도 흔들어 제끼는 구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다음날 갭까지 띄운 다음에 갑자기 20%짜리 장대 음봉을 만들고 옆으로 가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막 이런 패턴들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가 어떤 내용이 부각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거래 대금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단기적인 매도 타점은 달라집니다. 그리드 위주를 나는 계속 가져갈 거다. 4만 원까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냥 기간에 대한 제약 없이 가져가실 거다? 그러면 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가를 갔다가 갭까지 떠가지고 내 계좌에 플러스 50%가 예를 들어 찍혔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갭 뜬 다음에 밑으로 밀어버렸는데 20%를 밀어버려가지고 플러스 50%였는데 분명히 다시 보니까 플러스 25%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저는 그래요.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그때 매도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분할 매도를. 그리고 이럴 때 다시 매수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매는 그런 식으로 하는 매매고 어떤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땐 당연히 매도를 안 하죠. 중요한 매물대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되는 상방이 열린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로 올라가 준다? 그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신중하게 매매를 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매매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어떻게? 제가 매매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구독자가 되셔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한 통만 보내시면 제 매매 관점 타점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채널 클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달라.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브앤테이크잖아요. 편하게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거래가 별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종목별 투자자도 별로 볼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별로 볼 거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또 1,520원이네. 네, 방금 1,520원이라고 뜨네요. 지금 여기에 환율 차트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제가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고팔고를 지금 할 때는 아닙니다. 어떤 기준봉 같은 게 나올 때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타점을 이것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종목들까지 다 보내드리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점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신 다음에요. 그리드위즈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주들 잠깐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얘도 그리드가 전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ESS나 이런 것도 있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주가 살려놨죠. 근데 이제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고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눌리니까 같이 눌렸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리드 위즈의 저시총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때 대기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올리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뭐 5% 이상은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 자금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대감은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쏴줘야지 쏴주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거래 대금을 가지고 와서 어떤 자리에서 쏘느냐, 그게 이제 단기적인 매도 타점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 끌고 가게 되는 어떤 기준봉이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만약에 4만 원에 물렸어, 그러면 그때까지 홀딩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 그리고 셀바세일 같은 경우에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 매도 안 하신 분들 지금 또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트레이딩 하면서 깡통 차봤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의 다 왔고 매물대 뚫었는데 당연히 또 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뚫는 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못 버티고 팔았죠.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매수가를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도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을 겪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급이라고 보내시면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실 때 제가 보내드리는 그 타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